여러분, 오늘은 우리 정부가 북측에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엽시다 하고 제안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북한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군사 당국 회담은 무산된 셈인데요. 오늘 오전 우리 국방부와 통일부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7일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방부는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인도주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당국 군사회담과 적시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북측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한 걸음씩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조속히 호응에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네, 지금 북측의 공식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제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또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했던 6.15 14선언 등을 존중한다면은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한마디로 북측의 호응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것으로 대화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김태현 변호사, SBS의 김영환 선임기자, 그리고 북한 문제이죠. 그런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영환 기자, 네. 기본적으로 오늘 회담은 무산된 거예요. 우리 정부의 반응을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그 국방부, 통일부 대변인 표정이 상당히 좀 힘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날짜를 딱 정해서 남북 군사회담, 그리고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었는데 북한에서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거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수정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오늘 회담은 무산됐는데 그래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예. 안정식 기자, 네. 지금 국방부와 통일부 내부에서는 네. 북한은 반응이 없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를 먼저 제안을 했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이게 북측이 아직까지 저렇게 미사일 도발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급하게 대화를 제의한 것이 조금 섣부르지 않았느냐, 뭐 이런 반론들은 내부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국면이 대화를 제의하기에 맞는 국면이냐 이런 비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제안을 월요일 하기 전에 제가 당국자를 만나보면 예. 어쨌든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내놨을 때 거기 보면 길게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고요. 또 짧게 할 수 있는 과제. 이게 이제 7월 27일 날 정전협정 체결을 계기로 해서 군사분계선상에서 적대행위를 제거하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하자 이런 것들인데 베를린 구상을 구상할 당시에 길게 할 수 있는 것과 짧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다만 이제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고민은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우리가 제안을 해도 북한이 안 받을 것 같다라는 예감들은 그래도 계속 통일부에서 북한 다뤄온 당국자들은 상당수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분위기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주인뉴스 때 김웅수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27일 휴전협정일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가 제안한 회담의 데드라인 언제까지는 꼭 북한이 반응을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설정한 기간이 있습니까? 예, 사실 이제 기자들도 브리핑 과정에서 데드라인을 물어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데드라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북한에 제안을 한 건 어쨌든지 간에 한번 물꼬를 터보겠다. 이게 이제 목표고요. 우리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모 당국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당국자도 내 자신이
진정성이라는 말을 잘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길게 보면 북한한테 우리가 정말 남북관계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다라는 걸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번 7월 27일 전에 회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데드라인 관련해서 통일부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이 데드라인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지금 안정식 기자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질문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이번에도 데드라인은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특정 시점을 못 박아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네, 어제 통일부 당국자가 데드라인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 남북 간 발전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북 간의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대화에 있어서 어떤 시점이나 시한이나 데드라인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런 입장입니다. 데드라인은 없다. 그리고 대화에 북한이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반응이 없다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노동신문에 어떤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논평이 나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오늘 회담을 하려면 어제까지는 답변이 왔어야 회담이 그렇죠.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야 이제 대표단 명단도 교환을 하고 그런 건데 어제 아침에 이제 노동신문 쪽을 들어가 보니까 애매한 논평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안정식 기자는 네. 노동신문 마음껏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예. 법적으로 막혀 있는데 예. 저희는 이제 직업상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통일부에 요청해서 보기도 하고 통일부에 이제 요청해서, 약간 예. 좀 편법으로 보는 면도 예. 있는 건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결과 적대 악패를 청산하는 것이 민족 대단결을 위한 선결 조건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좀 보면은 사실은 이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무슨 관계 개선을 운운하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나온 이거죠. 예.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예.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관계 개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 기만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전에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게 이제 명시적인 답변은 아니잖아요. 예. 명시적인 답변은 아닌데 이제 기자실에 다른 모 기자가 이게 글을 뽑아와서 선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반응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명백한 반응은 아닌데 오늘 북한의 답이 안 온다라면 이게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걷어차진 않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저렇게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에 나왔던 글, 지금 안정식 기자가 두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대결과 적대의 악패를 청산하고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나갈 용단을 내려야 한다. 저 대목은요, 그 앞부분하고 조금은 결이 다른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앞부분에 이제 종합판인데 이 앞부분에 지금 모든 노동신문의 그 글을 다 이제 소개를 못 시켜드렸습니다만은 주 논지는 뭐냐면 현 정부의 정책이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재를 하면서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어쨌든 우리하고 대화를 하려면 제재는 걷어치워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하고 대화를 하려면 용단을 내려라. 즉 결정을 하라는 건데 이 앞부분의 글과 연결지어서 보면 이를테면 확성기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든가 한미훈련,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훈련 아니겠습니까? 한미훈련을 중단하든지 최소한 축소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결단을 내려야 우리가 너희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얘기를 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선 조치한 건 없죠? 확성기 방송 중단했다거나 이런 그런 건 없고요. 사실 예. 이 회담을 제안하느냐 마느냐 하는 국면에서 저희 이제 취재 기자들이 청와대 통일부 다 취재를 해보니까 모 고위 관계자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남북 간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확성기 방송을 7월 27일을 기해서 일방 중단하는 것도 분명히 논의는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여러 갈래 취재를 해보면 일방 중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일방 중단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결론이 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남북 대화라고 하는 것이 보면 우리 정부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아마도 또 남북 간의 한라인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회담을 제안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이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국제사회가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때 우리 정부가 대화를 제의했고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랬더니 우리 정부는 다시 한번
호응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말이죠.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제 한미 간의 대북 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조율을 잘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어떤 서프라이즈, 그런 다이얼로그, 대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있거든요. 네. 한국 역시 지금 아직까지는 본 대화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차원이 아닌 대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좀 군불대기를 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을 해서 이런 것이 이제 미북 간의 대화에 대한 어떤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를 모두 성사시키는 그러한 분위기로 내년쯤이면 좀 돌려보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내에서는 지금 ICBM으로 인해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은 이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상당한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막상 보면은 미국 내 분위기는 또 조용합니다. 예. 왜냐하면 ICBM 시험 발사를 하더라도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전략적인 수단이 없고 또 ICBM을 발사하더라도 미국을 발사할 가능성도 적고 만약 발사를 하더라도 미사일 디펜스 체제로 격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제재하고 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과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서 미국 백악관 그리고 국무부를 출입하는 기자들 아마도 한국 특파원들일 가능성이 크죠.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바로 집중해서 던졌습니다. 먼저 백악관의 대변인은 션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uth Korea is offered to hold talks. Right. What's the president's view of that? Well, obviously, those comments came ou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 would refer you back to them. That being said, I think the president's been clear in the past with respect that any type of conditions that would have to be met are clearly far away from where we are now. 지금 저런 백악관 대변인의 말, 저도 특파원하면서 취재를 할 때 저건 사실 미국 정부가 뭔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럴 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거기에다 물어봐라 하는 식의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의 반응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의 반응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남북 대화 제의한 게 17일인데 저것도 이제 17일에 그 기자들이 물어봐서 백악관 대변인이 반응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아까 주영진 앵커 말한 대로 냉담하고 뭔가 좀 삐걱대는 반응이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이것을 우려하는 그런 식의 우리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백악관 반응에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 말고 우리 정부가 정권 초기에 북한의 반응을 보기 위한 상당히 전략적으로 현명한 그런 대응이니까 너무 일희일비할 거 없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백악관 대변인 말한 거하고 그다음에 미 국무부하고 또 국방부하고 비슷하게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 이런 반응을 처음에 보였죠. 그러다가 저거는 조율된 답변이에요. 그러면 국무부, 네, 그렇죠. 백악관, 국방부가 똑같이 답변 나왔다는 거는 사전에 조율한 거죠.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 국무부에서 조금 이제 완화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하루가 지나서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 제의를 미국에 미리 알렸나 물어보니까 외교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남북 대화 제의하기 전에 미국과 일본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미 간의 공조를 강조하는 그런 말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에서 한미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고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고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남북 대화 제의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처음에 한국에 물어보라 한 것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또 삐걱댄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국무부가 하루가 지나서 조금은 완화된 입장을 밝혔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또 주목되는 부분은 남북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뭐 제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 정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아주 긴밀한 파트너다. 이런 답변을 한단 말이죠. 남북 대화 제의에 대한 답변을 피한다. 안 하고 있다.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뭐 항구적인 평화 한반도에서의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국에 해달라는 그러한 것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미 간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율이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한국도 미국도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문재인 정부는 그 도발 중단이면 하겠다. 하지만 정상회담 앞두고 이거를 조금 더 강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결이다. 근데 아직까지도 동결이 뭔지가 불투명해요. 이게 뭐 프로그램 동결인지, 뭐 그 검증까지 해서 동결인지.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뭐 대화 조건에 대해서 아예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뭐 한국에게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 하지만 여전히 정부 간 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하지만 이제 뭐 주도권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뭐 남북 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표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미 간에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나 어쨌든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화되어지지 않다.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한미 간에 조율해야 되는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정부의 저 반응이 나오고 나서요. 기자들이, 안정식 기자, 네. 우리 통일부나 외교부 또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도 미국 정부와 뭔가 의견의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정부의 모범 답변이 있죠. 이게 미국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제 조명균 장관이 왜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던 날 별도의 브리핑을 가졌는데 그때도 이제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충분히 설명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그게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대화 제의하기 전에 미국 측에 이제 정해진 라인을 통해서 알렸을 텐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 어쨌든 지금 국면이라는 게 북한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도 계속 미사일을 쏘고 ICBM급 미사일을 쏴대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대화하자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물론 뭐 초보적인 군사 긴장을 완화시키고 인도주의 차원의 대화는 필요한가라고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좀 밸런스하고는 좀 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좀 불편함에 대해서 역시 미국은 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 북한과 라인을 뚫어놔야 뭐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얘기를 하든 뭘 설득을 하든 하는 거지 아예 지금서는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어쨌든 이 상황을 좀 우리가 돌파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분명한 어떤 대화의 조건들을 밝힌 적이 있는데 지금 분명한 사실은 그 조건들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화를 할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분명히 밝혔는데 중국, 일본, 우리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저희가 여러분께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북 대화 제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런 뜻을 또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일본은 대화 제의에 반대한다. 근데 또 하루가 지나서 미국 국무부와 비슷하게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약간의 태도가 바뀌었는데 말이죠. 우리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에 대한 한반도 관련국들의 반응도 조금은 다르게 나오고 있고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오고 있는 것은 뭐 그동안 워낙 한반도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풀었지 압박이나 제재로 풀었던 적은 별로 없다. 뭐 이런 기조에서 나온 걸까요? 뭐 그렇죠. 어쨌든 뭐 북한 문제 관련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화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미국의 어떤 압박을 상당히 상쇄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재를 하지만 제재를 해야 된다. 그거 말고는 정책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구체적으로 제재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재를 어떻게 해서 중국을 움직이고 북한을 움직일 것이냐, 그런 전략적인 그런 것이 없고 아마 미국도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정책을 펴더라도 중국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 문제가 지금 미국으로서는 미중 관계 설정, 중국 길들이기 이것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다. 저는 그런 이유를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가 상당히 오랜만에 공개석상의 모습 드러낸 그 화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화성 14형 개발자들 초청해서 만차를 베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ICBM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그 자리에 리설주가 나타났다. 예. 그동안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서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초창기에 이 리설주가 나오고 초창기에 처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는 상당히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자주 따라다니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을 하거나 이런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공개 활동은 어쨌든 부인이 있다는 거 보여줬으니까 김정은이 좀 혼자 다니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화면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오늘로 꼭 6개월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간으로. 네, 6개월 정도 됩니다. 예. 얼마 전에 워싱턴 DC 출장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평가, 지난 6개월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 같습니까? 평가가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 스캔들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국정 정책 운영 이런 것도 방해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공화당 그리고 특히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런 국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를 꺾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6개월 가지고 어떻게 4년이나 8년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 더 두고 보자 이런 약간은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도적인 입장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세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는 지난 6개월 동안 기자회견은 단 한 차례 트윗한 횟수는 991회 그러니까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기자회견하는 것은 한마디로 안 하고 트위터 새벽에 일어나서 트위터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그러면서 나의 길을 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역대 대통령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고 많이 다르죠. 어쨌든 자기가 아웃사이더고 아웃사이더로서 비즈니스맨 사업가로서 해왔던 그러한 스타일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새로 대통령이 됐지만 그 바닥에 익숙한 정책이나 익숙한 인사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에 상당히 좀 익숙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6개월 이내에 그것에 이제 대통령이 익숙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1년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우리 한국 정부의 협력 관계 잘 될 걸로 보십니까? 불협화음은 없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워낙 독특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도 독특하고 지금 미국 내에서는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나 대북 정책이 과거 진보 정부와는 분명히 다르고 이념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한미 관계 균열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심합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오히려 정상회담으로서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미봉책에 불과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금이 오히려 한미 간에 좀 더 조율을 심하게 하고 좀 더 협업을 좀 더 구체화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동참해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남북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우리 정부. 미국, 중국, 일본, 또 러시아 이렇게 한반도 관련국들과의 의사소통도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